한일 수교 50주년이 됐습니다.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맺은 수교 50년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맡게 됐는데요. 박 대통령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천상철 차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천 차장. 네. 자, 오늘 양쪽 대사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일 국교 수립 이제 정확히 50주년입니다. 53년 6월 22일 날 한일 국교가 체결됐으니까 오늘로 이제 딱 50주년인데 일본은 일본에서 그다음에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각각 대사관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일본에 있는 행사에 예.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가고 우리 대통령은 일본 대사관이 행사를 주최하는 그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곧 하게 될 것이고요.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 우리 한국 대사관이 주재하고 있는 행사에 이미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 내용을 그랬나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 그리고 한일 협력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예. 중요한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이웃에게 왜 이렇게 상처를 줬는지 그 부분은 설명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없다고 하고요. 예. 지금 저 자리에는 우리나라에서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을 했습니다. 대독한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의 마음으로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병세 장관이 지금 저 장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일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올해 미래로 가는 역사적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한일 새 협력의 미래로 가는 전환점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일 이 관계가 지금 삐걱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님. 예. 뭐 지금 한일 간의 물밑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도 잘 되고 있다. 잘 될 것으로 안다. 이런 식의 또 언급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뭔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박근혜 예. 대통령. 아마 여기에 지금 있는 패널들 중에서 한일 협정을 알고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11살 때 예. 했어. 11살 때 뭐 아셨습니까? 신문이 한 장짜리였는데요. 예. 일면에 크게 났어요. 시커멓게. 예. 한일 드디어 수교하다. 뭐 이런 식의 타이틀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한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한일 협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전쟁 중이었던 1951년부터 14년 동안이나 지루하게 했고, 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김종필 오일화 메모가 상징하듯 이 김종필 총리가 거의 주도를 하다시피 해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는데 7개 조항이죠. 네. 도쿄에서 이제 체결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문제됐던 게 바로 부속협정들입니다. 그게 청구권에 관한 협정, 제일교포 지위에 관한 협정, 문화재 협정 뭐 이게 주요한 건데 청구권에 관한 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가 위안부 보상을 못 받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한일 관계가 삐걱이기 시작했고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선 2년 반 전에 독도 문제로 또 시비를 걸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베 정권에서 한일 관계가 아직 정상이 단둘이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아주 이례적인 사태를 빚게 됐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까 이제 하신 말씀으로 과거사의 무거운 짐 내려놓자. 예. 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도 사실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50년 전 오늘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 정상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이러한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또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은 우리의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건재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바르고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튼튼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막 중에 국교 정상화가 정당화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우책 변호사님. 예, 자, 당시, 지금, 예, 예, 당시 엄청난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반대가 심했죠? 예, 우리 네.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뭐 정말 정권을 탄핵할 정도가 아니라 이 정권 당장 하야하라는 식으로 친일파 정권이다. 예, 학생들이 엄청나게 그 데모를 했고 일반 시민들도 그 데모에 가담을 했는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한일 협정을 선택을 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원적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 서울시 안에 수도 공사를 하는데도 외국의 차관을 빌려봐야 될 정도였으니까 예. 일본이 그 청구권이 굉장히 중요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무상 3억 달러 그리고 유상 3억 달러 돈 이자 주고 빌려오는 돈이 네. 2억 불 그래서 총계 한 5억 불 요사이로 치면 한 5천억 원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청구권 자금을 그 돈을 받고 우리가 양해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돈을 꾸은 적이 크게 두 번 있었어요. 네. 전두환 대통령인데 198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근 한 몇십억 불을 돈을 빌려왔거든요. 그때도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왔고 그때 아마 독도에 대한 이 공동 이 어로에 집어넣는 또 다른 양해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허위 사실로 밝혀졌죠. 그랬죠. 어쨌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한일 이 설린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미일 그 안보 공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아베 신조 내각이 일체의 반성이 없는데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네. 물밑으로 협상을 해서 뭐 어디까지 양보를 한다 이러는데 이게 과연 양보를 하고 양보를 안 할 대상인지 앞으로 나오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일 국교 정상화에 가장 기여한 분이 바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일 겁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会談をまとめるためには誰か犠牲的なことをして門を閉ざされているその門を開いてあげなければいけない。これが僕大統領の考えであり、そして私に君我々は革命もしたその気迫で人ができないことをやろうじゃないか。韓国の近代化のためには工業化のためにはこれは必ず打ち開かにはならない道なんだからどうだやるかはいやりましょうそれで始めたんです 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0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행사를 기념해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일본어로 진행이 됐던 그랬군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렵게 박정희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 어렵게 체결한 한일 이 국교 정상화였던 만큼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2005년만 하더라도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한일 관계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필 전 총리도 이 언론과의 인터뷰는 극구 사양하고 있지만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해왔습니다. 네. 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